아무튼 계속. 김교석 지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위해. 수영.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간다. 6년째 다니고 있는 월수금 저녁 9시 반 수영은 내 일상의 가장 대표적인 루틴이다. 그 사이 선생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회원들도 매달 들어왔다 나가길 반복했지만 그 시간 그 자리에 나는 늘 있었다. 수영에 대한 열정이나 성취감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배운 터라 별다른 의욕은 없다. 몇 해 전 여름 물놀이가 너무 하고 싶었다. 휴양지에 갈 처지는 안 됐고 대안으로 찾은 것이 수영 강좌 등록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 이야기가 그렇듯 관성이 붙었다. 월수금은 약속이나 야근을 철저하게 피한다. 퇴근하자마자 화분 관리를 하고 건조한 날이면 수건이나 흰 빨래를 세탁기에 돌린다.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며 나베 요리를 변형한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으면 대략 8시. 야구를 보면서 40분간 쉬다가 수영장에 간다. 금요일에는 이 시간에 플레이모빌 청소를 한다. 이 루틴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영 강습은 흥미로운 시간이다. 선생님의 통솔하에 함께하지만 물속에서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적당한 간격이 유지되는 게 좋다. 수영장을 찾은 이유가 5성급 리조트 대신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기록 단축, 누군가를 따라잡거나 맨 앞에 서기 위한 경쟁의식 등은 관심 밖이다. 유일한 목표는 조식 시간에 호텔 수영장에 온 사람처럼 최대한 물을 튀기지 않고 물살을 가르는 우아함과 여유로움이다. 즉, 속도를 높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모든 수영의 기본 원리인 스테이 인 스트림 라인을 추구한다. 수면 가까이에 몸을 최대한 길게 뻗고 띄워서 저항을 최소화한 다음 미끄러지듯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몸에서 힘을 빼고 상체와 머리를 물에 맡기듯 푹 던져 담그면 상체의 부력으로 인해 자연히 하체가 뜨게 된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고 팔은 지렛대라 생각한다. 물을 젓거나 미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물을 안는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스트로크하면서 몸통의 회전력을 동반해 앞으로 미끄러져 나아간다. 발차기는 회전을 돕는 용도의 가벼운 이비트 킥만을, 손끝은 수면에서 30도 정도의 각으로 꽂아 넣듯이 입수시켜 무게중심이 더욱 앞으로 쏠리게끔 만들어 추진력을 높인다. 대부분 TI 영법에서 가져온 원리다. 물고기처럼 수영하자는 모토를 내세우는 이 영법은 물을 즐긴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포인트를 제시한다. 일상성을 추구하는 나는 승부욕이나 한계 극복의 의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머슬카처럼 강력한 출력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대신 롤스로이스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미끄러지듯이 몸을 가르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눈을 감고 물에 몸을 맡긴다. 마치 우주인이 무중력의 우주를 유영하듯이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온 몸의 세포에 집중한다. 그렇게 물살을 가르다가 어느 순간 물과 하나가 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 나 혼자 떠있는 기분이 든다. 진정한 물화일체의 해탈이다. 그렇게 물속을 우주인이 유영하듯이 떠다닐 때 머릿속의 번뇌와 갖가지 스케줄은 사라지고 마음도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투명해진다. 수영은 칼로리 소모가 많은 액티비티한 운동이지만 내게는 요가처럼 명상 수련인 셈이다. 끝으로
같은 반에 오래 머물다 보니 깨달은 사실이 있다. 수영장 회식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반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회원들에게 이런저런 부담이 되어 반을 폭발시키는 주범이 된다. 무엇보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운동 본연의 목적은 모호해지고 정해진 스케줄에 큰 위협이 된다. 수영이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일본 영화에서처럼 독특하면서도 일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세대도 성별도 제각각이고 하는 일, 심지어 이름도 모르지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수영이나 날씨 이야기를 주고받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적당한 온기.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웃의 존재는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살았다는 왠지 모를 안락감을 준다. 적당한 거리감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그 속에서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 반복된다. 수영장은 이런 적당함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궁극의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체크인한 호텔방. 누구나 한 가지 재능은 갖고 태어난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흔한 이야기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재능을 한 가지씩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없다. 재능은 원래 불공평한 법이다. 기준을 대폭 낮춰 탈탈 털어보면 그나마 뭐라도 장점을 찾을 순 있겠지. 하지만 이 거친 세상을 뚫고 살아갈 송곳이 되기엔 뭉툭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진 말라며, 그게 뭐가 됐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너에게도 잘 찾아보면 장점이 있을 거라는 말은 주례사 위로에 가깝다. 재능의 본질은 희소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거다. 이런 불공평함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세상이 그렇게 매정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신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연마하기에 따라 송곳이 아니라 전동 드릴도 되어줄 한 가지 재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재능.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다. 일상의 루틴은 바로 이 성실함을 개발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삶의 태도다. 루틴을 충실히 따르다 보면 성실함은 자연히 따라온다. 막막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각자의 콘셉트에 맞게 정리정돈부터 시작하는 거다. 정리정돈은 일상 루틴의 입문 과정이자 성실함을 키우는데 매우 적합한 훈련이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정해진 정리정돈 루틴을 따르다 보면 성실함을 무너뜨리려는 게으름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마음의 장력이 느슨해질 틈이 생기지 않는다. 누구나 저마다 살림의 콘셉트가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체크인한 호텔방이다. 퇴근한 후 돌아온 집이 체크인한 호텔방처럼 아무런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기분 좋은 청량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공간심리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든 샤워를 하고 나서든 사용하면 바로바로 정리해놓고 치우는 세부적인 루틴을 마련해서 늘 처음 들어선 호텔방과 같은 정돈된 풍경을 일상적으로 유지한다. 여기서 핵심은 미루지 않는다는 것과 집을 나설 때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데 있다. 출근 준비로 빡빡한 아침 시간에 루틴이 가장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다. 우선 기상하면 베개와 이불을 정리하고 스트레드판을 판판하게 펴서 침대 정리를 마친다. 샤워를 한 후 당연히 머리카락 제거를 하고 욕실 거울과 휴지거리, 수면거리와 같은 모든 욕실 액세서리와 수전의 물기를 제거한다. 이 과정은 지각을 해도 빼먹지 않는다. 아침에 투자한 이 5분이
퇴근 후에 가져오는 쾌적함과 만족감은 안 느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그리고 가습기 온도를 식물들을 위해 65%에 맞게 조절하고 파자마를 개어서 정리해두고 식탁에 웰컴 드링크 대신 새 물컵을 꺼내놓고 집을 나선다. 호텔처럼 인기척 없이 모든 것이 정돈된 고요한 공간은 1인 가구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다. 집을 나설 때와 들어설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리정돈의 루틴을 몸에 익히다 보면 혼자만의 일상을 훨씬 알차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 일상의 루틴은 매년 또는 계절별로 반복하는 것부터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들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다. 만약 자기만의 루틴을 새로이 마련하고 싶다면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자신의 하루를 관찰해보자. 어떤 일상이 기분을 좋게 하는지, 하긴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일과는 무엇인지, 바꾸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일상을 마치 관찰 카메라로 보듯이 살피면서 세세한 디테일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자. 그렇게 자기가 좋았던 순간들, 그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실함은 맛있어서 먹다 보니 자연히 찐 살처럼 그냥 따라오게 될 것이다. 쭉 하다 보니 해오는 것들, 계속 하다 보니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된 것들. 한강. 꽃피는 봄이 오면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간다. 봄부터 코스모스가 질 무렵까지 일요일 오후에는 한강을 달리는 게 주말마다 빠뜨리지 않는 루틴 중 하나다. 처음 서울에 발을 붙이고 살게 된 시절부터 서울 시민의 가장 큰 특권은 뭐니 해도 한강공원이라고 생각했다. 아파트 숲을 병풍 삼아 길게 뻗은 자전거 도로와 웅장한 강줄기, 그리고 잘 조성된 공원은 쳇바퀴 굴리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속도와 무게를 잊게 해주는 영적인 스폰서와 같은 존재다. 한강이 일상의 루틴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한때 매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가 가양대교부터 반포지구까지 오가며 서울 구경을 했을 뿐이다. 시련의 아픔을 달래려는 달리기는 아니었다. 서울이란 도시가 재미없고 밋밋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한강을 동서로 달리다 보면 동네마다 특색이 있어서 흥미로웠다.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 난지 망원지구는 가족 소풍 분위기가 짙었다. 이수를 넘어 한남동으로 접어들면 조깅하는 외국인들과 힙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주말 오후에 반포 잠원지구는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았다. 잡지나 영화에서 본 피크닉이 어깨 너머에서 실사로 펼쳐졌다. 망원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박 돗자리나 원터치 텐트 대신 PVC 코팅이 된 인디언 문양의 폴리에스테르 돗자리를 깔아놓고 한가하게 영화를 본다든가, 각종 캠핑 도구들을 펼쳐놓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유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가득했다. 외국인의 비율은 한층 높아지고 영화 속에서나 보던 플라잉 디스크도 날아다녔다. 다시 잠수교를 타고 올라와 동쪽으로 가면 강변역에서는 생경한 군무가 펼쳐지기도 하고, 중랑천을 따라 올라가면 잠원지구와는 전혀 다른 소박한 분위기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2, 3년간 매일같이 한강을 찾아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농구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강과는 멀어졌다. 몇 년 후 한강을 다시 찾았다. 그 사이 나는 2번의 이직을 했고, 왼쪽 무릎은 연골 연화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망원 유수지에서 농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반갑게도 한강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얼굴을 때리면서 온몸을 감싸안는 비릿한 강바람은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 시절 그대로였다. 시원한 강바람과 늘어선 다리, 그 아래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옛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다. 그대로 있는 한강이 반갑고 고마웠다. 그 후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오면 일요일 늦은 오후 어김없이 난지지구와 망원지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탔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서울의 풍경에 위안을 얻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구경한다. 길게 늘어지는 햇살, 온몸을 감싸안는 시원한 강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찰나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날벌레, 그리고 저마다 웃음과 여유를 머금은 기분 좋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에너지는 행복이란 감정을 이미지화하면 이렇겠구나 싶다.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달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열심히 눈에 담는다. 넉넉한 한강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면서 또 한 주 반복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광합성을 한다.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법. 나는 성장과 변화와 발전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순간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한다.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언제든 되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반겨주는 존재가 있길 늘 바란다. 그래서 시간을 버텨내온 단단한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안정을 얻는다. 좋아하는 것들은 주로 오랜 시간 고집스럽게 살아남은 회사의 것들이고 집을 고를 때도 기왕이면 낡은 집을 고른다. 안 그래도 시간은 붙잡히지 않고 흘러가는데 성장과 변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는 세상살이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철옹성 같은 아파트 단지나 드라이비트를 두른 빌라촌으로 변해가는 골목길이 안타깝고 부동산 시장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나 자신이 가끔 안쓰럽다. 고교 시절부터 30대 후반까지 응원했던 팀 덩컨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한 시대가 또 저물고 있음을 실감할 때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늦은 밤 탄산음료를 페트병째 비우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일상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스타벅스나 스마트폰이 어느새 스며들어와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고 행선지별로 다른 색깔의 지하철표를 날라주던 아저씨와 가방 속에 자리하던 CD 플레이어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나는 얼마 전까지도 여전히 월세를 걱정하고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친구들은 어느새 가정을 꾸려 아파트에 살고 지하철 타는 일을 오히려 어색해했다. 아무렴 어떤 짓을 해도 시간은 멈출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우린 어떻게든 변화한다. 하지만 나는 돌아올 여름을 맞으며 지난 여름에 느꼈던 감정을 또다시 느끼고 싶고 그 뜨거운 바람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길 바란다.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은 언제나 머릿속에 있는 건강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고 살면서 마주했던 여러 행복한 순간들을 먹고 산다는 이유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배불러졌다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붙잡으려 노력했고 시간의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돌고 돌아오는 계절처럼 매년, 매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변화 없는 일상을 꿈꾸게 됐다. 이따금 뒤돌아보며 아슬아함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 흐르는 시간에 맞설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온갖 루틴과 기억들로 가득한 나만의 세계를 살게 됐다.
파도에 순응하지만 서퍼처럼 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싶다. 내 주변에는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 흘러가는 시간을 자기 식대로 마주하고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돌아보니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외면하면서 커져가는 책임감을 유예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삶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러 계속들에 대한 이 글을 쓰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내 일상의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달 밖에. 어쩌면 나는 내가 누렸던 행복들을 계속 그대로 붙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은 평생 같은 곳에 머물고자 애쓰는 사람의 이야기다. 지금이 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길 바라는.